심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10분 정도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목소리는 잘 들리는가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전쟁 문학은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전쟁의 실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출발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합니다. 이 한국의 전쟁 문학은 전후 현실의 황폐성과 삶의 고통을 개인 의식의 내면으로 끌어들이고 있지만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정면으로 파헤치지는 못한 채 정신적 위축 상태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죠. 까닭은 남북 분단과 전쟁 그리고 억압적인 냉전 체제가 지속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50년 6월에 일어났지만 1948년 제주의 네, 4.3과 1948년 10월 19일에 소위 여순 사건에서 이미 그 징후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은 과거로부터 연유하면서 미래를 암시하기 때문에 특정 구조의 전조이고 과정으로서 이쁘다라고 보는데 광주 전남 지역과 직접 관련되는 사건은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일어났던 소위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 혹은 여순 봉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 4.3은 뭐 다 아시겠지만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당 봉기와 미 군정의 탄압이 계기가 돼서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양민학살 사건이죠. 이 제주의 양민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 중인 14연대의 제주로의 어떤 이동 명령에 불복하고 국방경비대 14연대 소속 군인들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계열 인민들의 봉기와 토벌대에 의한 토벌대에 의해서 유혈 진압된 사건을 우리가 여순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 한국 전쟁을 전후한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사건은 이 여순 이 학살 사건을 다룬 문학적 성과물은 이 여순 사건과 관련된 것이 거의 유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 5.18과 관련된 문학 작품은 워낙 그 양이 방대하고 일정하게 연구도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제외를 했거든요. 제가 발표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어, 여순 사건과 관련된 소설과 시들을 좀그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요 보면은 제가 이제 그 검토하고 찾아내서 찾아본 소설가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을 여순 사건을 다룬 그러니까 조정래, 서정인,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 문순태, 임철우 이렇게 7명의 작가들의 작품이 있고요. 시인들의 경우에는 김영랑은 30년대 살아있긴 했지만 여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남긴 시가 있기 때문에 김영랑, 조태일, 최아림, 이성부, 박봉우, 문병란, 김남주, 김둔태, 고정희 이렇게 9명이거든요. 합해서 16명의 작가 시인들의 문학 세계를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을 전후한 국가폭력과 관련한 작품에 초점을 둬서 간략하게 이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그 요즘에 제가 살펴봤던 이제 이 찾아내고 살펴봤던 이 텍스트들이 결국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분단 체제에서 기인한 국가 폭력과 양민학살을 제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역사의 진보 내지 역사의 필연성을 충분하게 그려내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다양하면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지금 제한된 시간 안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한 이제 자료집을 보고 충분하게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냉전하에 불안과 슬픔이라고 하는 정념의 과잉 담론화 이런 것도 역시 좀 성찰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소위 순환사 이야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하위 주체의 진정한 해방을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손상된 자아 위치에 대한 원한을 되풀이하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어떤 점검 내지 성찰도 광주 전남 지역의 민간 학살 사건을 제재로 한 문학에서의 반성적 어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이 한 몇 분 좀 더 남아 있는 거죠? 예, 예, 한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예. 더 쓰십시오. 예,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에서 사실은 뭐 그 6.25 전쟁을 전후해서 뭐 장흥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좌우익 간의 서로 죽임과 죽음의 어떤 역사적 사건들은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그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이 의외로 많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순 사건을 제대로 한 이를테면 뭐 태백산맥이라든가 이런 작품을 중심으로 한 요순 사건을 중심으로 한 문학들이 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떤 집단적인 어떤 그 저항의 측면에 좀 더 저항과 학살이라고 하는 측면에 좀 더 주목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토론자 스님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좀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 종 선생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소설을 쓰고 있는 정범종입니다. 예, 예, 들립니다. 예. 예, 예. 예, 전쟁은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문학은 그 죽이는 것에 반대하고요. 한국전쟁이라는 전쟁도 그렇게 사람을 죽였죠. 한국전쟁을 다룬 문학은 그에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또 전쟁의 후유증을 외면합니다. 후유증에 대해서 별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러나 문학가는 끝없이 그 전쟁이 남긴 후유증을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한국 전쟁과 그 70년 이후 과연 그러면 한국 문학은 그 전쟁의 살상에 저항하고 후유증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 전남 지역 문학을 불러보시고 우리 신영 소설가님께서는 광주 전남 쪽의 문학은 전쟁의 살상에 저항하고 그 율동을 끝없이 고민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을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주 전남 지역의 어떤 특징적인 것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항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항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본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이 광주 전남처럼 항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반항하는 또는 비판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 광주 전남 지역의 또 특수한 상황으로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5.18이 있습니다. 5.18은 여러 가지 뭐 성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정의하자면은 부독 항공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 쪽의 문학이 항공 문학인 동시에 이런 항공 이데올로기를 필요한 군부도 없이 저항하는 문학인 그런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신영 소설가님께 북한의 분단 문학은 문학을 한편으로는 어떤 저항 문학이 아닌가 이걸 한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질문 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 답변을 드리고 또 다음 질문을 받을까요? 그러세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이 좀 작아서 일단 뭐 예, 그
일단 그 질문의 요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은 광주 전남 지역의 소위 전쟁 문학의 어떤 공통적인 경향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이면서 그런 경향을 띠면서 분단 극복의 문학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 역시 전적으로 그런 선생님의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아까 언급하셨듯이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80년 5.18 항쟁 학살이라고 하는 이 미중유의 국가 학살을 현대사에서 경험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로 그 광주 학살도 그렇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순 사건이라든가 한국 전쟁을 전후한 이런 민간인 학살 자체가 분단 체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에 저항하고 그다음에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하는 그런 문학적 지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 점은 동의합니다. 예, 저는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 대해 타지역이 씌운 어떤 그 담론과 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이걸 거론하시면서 광주 전남 지역의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좀 더 그 어떤 다양한 삶의 역동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다양한 삶의 역동성을 이쪽 문학이 담당하기 위해서 넓은 의미로 반공 문학을 반공 어떤 이런 비판적인 이 지역이 분단 문학을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삶의 역동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 문학이 해야 될 일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광주 전남 지역의 문학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그 삶은 매우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개인의 정체성도 단수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우 복합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민 학살이라든가 무장 저항이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은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소위 항쟁 문학이라든가 이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된 문학 작품을 일별을 하다 보면 어떤 점이 발견되냐면 소위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흑백 논리에 좀 갇혀 있지 않은가. 이제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요. 역사적 사실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학은 좀 더 다양하면서도 역동적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고 문학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독자의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그 어떤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해자 역시 물론 이제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역사에 이런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죄가 선행될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역시 분단 체제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의 공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인 용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존의 5.18 소설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제 이번 발제에서 5.18 문학을 제외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5.18 소설들의 경우도 보면 대체로 패백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소설 내에서 변화 발전하는 그런 성격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탁월한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가해와 피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삶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반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신 삶의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문학이 어떤 그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가와 관련할 때 다시 처음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 삶은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이면서 일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작가들이 결코 잊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나친 도식화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그런 과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영희 선생님, 예. 정범준 선생님,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유독